안녕하세요.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네, 박사라는 이야기가, 아니 단어가 이렇게 참 창피스럽고 참 욕되게 들리는 그런 사건이네요. 근데 박사가 아닌 인간이 박사라고 칭하고 있으니 이게 사기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벌써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다 파악하셨죠? 네, 박사방에서 박사라고 주장했던 조주빈이라는 인물에 대한 분석. 인간 진짜 저가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을 사실 처음에 했어요. 왜 그러냐고요? 사건이 너무 끔찍해서요? 아니면 너무 놀라운 사건이라서요? 아니요. 웃기는 사건이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고 참 좀 끔찍한 또는 무시무시한 사건이긴 한데, 그 본질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범죄심리학자 또는 정신과 의사 또는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 사건 인물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이 전문가들이 이 사건이 대체 성격이 뭐고 정체가 뭔지 몰라가지고 중구난방으로 지금 어떤 한 놈 죽일 놈 이렇게 정해놓고 때려잡자 공산당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거 진짜 재밌는 심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주빈 인물 분석 필요하겠다. 이 사건이 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 또 이게 지금 이 코로나19 광풍이 몰아치는 이 시점에 또 4.15 총선이 있는 이 시점에 왜 갑자기 대한민국의 미성년과 대한민국의 성년의 성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생겼을까? 대한민국 국가와 공권력이 왜 존재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이 조주빈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왜 다시 하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조주빈 인물 분석을 하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대체 조주빈 뭐냐? 3월 17일 텔레그램에서 여성들을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박사라는 인물이 경찰에 잡혔답니다.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따라 얼굴이 밝혀진 박사라는 사람은 25살의 조주빈이라는 젊은이네요. 젊은이라는 표현까지 쓰기도 뭐 악마, 저는 악마, 더 이상 제가 악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 인물까지 언급을 하면서 본인이 악마의 길을 멈추게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무슨 악마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본인이 악마처럼 괴롭혔던 사람, 아마 시시한 사람들은 언급할 필요 없이 잘난 사람, 손석희 사장이나 윤장현 시장이나 또 김웅 기자나 이런 사람만 딱 언급하고 다시 사라진 이 심리는 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주빈,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누구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조주빈 인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중위권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면서 활달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렸지만 일배영어를 써서 친구들과 트러블을 자주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후에 전문대학 정보통신과에 진학하고 나서는 학점도 잘 관리하고 학보사 기자로 활동한 그런 젊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특별한 직업이 없이 사기를 치면서 지냈는데, 박사방을 만들기 전에는 텔레그램에서 총기나 마약을 팔겠다고 돈을 좀 벌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에서 여성 착취물을 공유하던 갓갓 왓치맨의 N번방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박사방을 만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내용은 조주빈, 그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거는 평범한
젊은이였다. 뭐 고등학교 다닐 때 성적도 중위권이니까 평범했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일베 용어를 자주 썼다라는 거라서 평범한 젊은인데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 좀 난 놈이다. 뭐 좀 뭔가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어필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대학을 전문대 졸업하고 전문대 다니면서 학점관리 잘해가지고 공부를 잘했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학점관리를 잘했다라는 건 또 뭘 알려주느냐. 대학에서는 공부를 잘해서 학점을 잘 받는 게 아니라 학점은 관리의 대상이다. 그래서 본인이 평범하게 관리를 받는 게 아니라 학점을 잘 관리했고 학부사 기자로 활동을 했다는 것은 학생을 잘 관리하는 활동은 학부사가 한다라는 것까지도 자기가 온몸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학부사 편집장까지 하다가 잘렸대요. 그런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학부사 편집장 한 1년 하다가 잘렸는데 편집장은 다 1년 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조주빈에 대해서 언급하는 언론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인간이 원래부터 문제가 있는 인간이었다라는 그 생각으로 기사를 쓰려고 했다라는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주빈에 대한 심리 분석이 아니라 조주빈의 기사를 쓰는 기자들의 심리 분석이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근데 더 재밌는 건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무직으로 텔레그램으로 총기나 마약을 팔겠다고 사기로 돈을 벌다가 여성 착취물을 주로 많이 다루는 N번방을 보고 그걸 모방해서 박사방을 만들었다. 이건 뭘 이야기해요?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대학을 졸업하면 되게 무직이 되는 거, 그거는 거의 50%의 젊은이들이 가는, 이것만 봐도 조주빈이 상당히 평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평범하게 살면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 길은 사기밖에 없다. 그래서 뭔가 물건을 이런 장터 저런 장터에 올려놓고 사기치다가 돈을 버는데 그걸로 가지고 큰 돈을 못 버니까 좀 더 확실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는 여성 착취를 하는 비즈니스를 하면 큰 돈을 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술집, 또 여성 착취를 하는 다양한 거.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아직도 이 약한 자, 특히 여성, 이런 걸 착취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마치 하나의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조주빈이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데,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 됐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여성 착취 이런 그걸 온라인에서 하든지 안 하든지 이거는 모든 선진국에서도 다 일어나는, 선진국 후진국을 따지지 않고 이 여성 착취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청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성매매를 합법화하느냐 불법화하느냐 관계없이 어느 나라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한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조주빈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거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조주빈 그런 어떤 사람인가,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젊은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평범한 대한민국 젊은이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을 진짜 놀래키게 하는 뭔가를 보여줬는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또 어떤 사연을 지금 보내오셨나요? 조주빈의 범죄는 철저하게 협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을 인터넷에서 모집하고 송금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서 주민등록증과 개인 사진을 얻어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여성의 SNS 계정을 찾아내고 넓혀서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들의 연락처까지 알아냅니다. 작업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여성에게 높은 수위의 사진을 요구합니다. 이때 피해 여성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협박이 시작되는데, 성매매를 하려고 했다고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너의 친구들, 가족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다 안다라는 겁박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조주빈은 성착취 피해 여성을 자신의 노예라고 부르면서 물건 취급을 합니다. 피해 여성들에게 사진과 영상을 찍을 때는 꼭 새끼손가락을 들게 했는데, 이것은 성착취물이 자신의 노예 리스트에 소장되어 있음을 알리는 마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N번방 여성들은 자신이 협박을 받거나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때
주변에 도움을 구하거나 경찰에 협조 요청을 왜 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왜 협박을 받을 때 이 주변에 도움을 구하거나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한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자기가 협박을 받을 때 주변 사람한테 야, 이거 협박 맞지? 이럴 때 내가 이 도와주세요 라고 할까요? 뭐 대부분 사람들이 협박을 받으면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나요?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나요? 잘 못할 것 같아요. 왜 잘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남 일처럼 구경할 때, 볼 때는 협박을 받으면 경찰에 이 신고를 하고 협조 요청을 한다. 근데 한 번이라도 협박 받아본 사람은 그거를 경찰에 신고를 하면 신고를 해봤자 본인이 도움을 못 받는다는 거를 이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일단 이거부터 생각을 안 해요. 그래놓고 기자들은 경찰에 왜 협조 요청을 안 했을까? 네가 해봐라. 네가 기자인데도 아마 경찰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리고 네가 협박받은 거를 빌미로 아마 경찰이 너를 협박할지도 모른다. 이게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아본 사람이 알게 되거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그러면 당신은 공권력을 지금 믿지 않는 겁니까? 그거보다는요, 이 협박을 하는 사람이 다른 공권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협박을 할까요?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할까요? 아, 당연히 요청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걸려든 사람한테 왜 그 협박에 대한 도움을 주위에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까요? 그건 질문하는 사람이 이 협박 당한 사람을 이 멍청한 거사 네가 똑똑했으면 그런 협박을 당하지 않았지 이런 식으로 이미 이 피해를 당하고 이 노예 상태에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네가 멍청하고 띠띠라고 하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당했지 라는 마음에서 이미 그거를 받아들인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와, 피해자 2번 죽이는 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이미 피해자 2번 죽이는 건데 이게 특히 이런 피해 여성들을 다루는 경찰이나 또는 심지어 재판에서 판결하시는 분들 아주 또는 검사들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던지는 질문이거든. 아니 왜 그때 신고를 안 하셨어요? 이런 거.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당신이 협조를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당신의 자발적인 의사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 나에게 던지는 저 이야기가 협박이다. 협박이라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당장 공권력에 내가 신고를 해야 되고 도움을 얻어야 된다. 라는 거 우리가 많이 생각한다면 우리 신고할 사람 참 많아져요. 왜 그러냐? 너 지금 공부 제대로 안 해? 그러면 너 내일 밥 없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지금 숙제 안 해왔어? 그건 너 그러면 F야? 우리의 일상생활은 거의 협박 속에서 지내고 있잖아요. 마스크 안 써? 그러면 너 못 들어가? 네. 우리의 일상생활이 마스크 안 써? 그리고 자가격리 시켰는데 지금 집을 떠났다고 벌금 고소할 거야. 1억 내. 이것도 협박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정당한 협박이지 않아요? 네. 우리의 삶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그거는 이 재판을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수없이 많은 협박 속에서 생활을 할 때 자기가 받고 있는 게 협박인지 아닌지 분별조차 할 수 없는 삶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것이 이 조주빈 같은 아주 나쁜 놈들의 아주 훌륭한 범죄 온상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범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의 일반 생활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었다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협박,
협박을 통해. 그걸 가장 사실 잘 사용하는 게 공권력이거든. 겉으로는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너 안 하면 잡아 넣을 거야. 너 안 하면 벌금 매길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공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고 법이 집행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협박에 익숙해지는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피해 여성은 자기가 받는 협박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것조차 생각을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피해 여성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때 본인이 스스로 무력감을 느끼고 스스로 자기 상황을 포기하게 되는 그 심리 이해가 되세요? 그랬을 때 피해 여성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협박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협박 처음에부터 거부 의사를 밝히지도 않고 무조건 따라간 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협박이 들어오는 거. 그럴 때는 우리 모두는 저가 아무런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상이 없어가지고 길에 갔는데 택시를 탔는데 또는 버스를 타려는데 당신 왜 마스크를 안 썼어? 타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야? 왜 내가 마스크를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마스크를 써야 되지? 이런 질문조차 던졌을 때 내가 지금 사람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구나. 마스크를 안 쓰고 건물에 들어왔더니 들어오지 마시오 이러면서 거기 경비하시는 분이 X자를 딱 끊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 건물에서 나왔어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나라. 물론 인도에서는 마스크 안 쓰고 가면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데요. 중국에서는 공안이 잡아가지고 집으로 보내버린대요. 대한민국이 그런 무지막지한 나라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또 협박의 대상이 되겠죠. 니 같은 인간이 있어가지고 지금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있는 거야. 사람 때문에 삶이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사람에 대해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떡해요? 심리학 책이라도 볼까요? 인문학을 배워야 할까요? 요즘 타로가 괜찮다던데. 아니요. 사람을 파악하는 지혜는 책을 읽어서 학문을 익혀서 자격증을 따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랍니다. 하버드 심리학 박사님이 만든 한국인 맞춤 성격 검사 WPI. 착한 리얼리스트, 섬세한 로맨티스트, 외향적인 휴머니스트, 독특한 아이디얼리스트, 계획적인 에이전트 5가지 성격 유형의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 그들의 고민과 니즈에 대해 학습하며 유형별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5월 9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말이죠.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 박사님, 이번 네. 조주빈은 그렇게 협박을 하면서 피해 여성들을 데리고 박사방을 운영을 했는데요. 네. 그 와중에 집 근처 장애인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러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범죄 심리학 교수들 분석에는 범행에 대한 죄책감을 들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자기 합리화를 꾀할 수 있다. 와, 범행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대요. 여보시오. 인간이 자기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 범죄 행동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대개는 범죄 행동을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는 그 행동을 저질 때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잡혔거나 너 죄를 알렸다 그럴 때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죄책감을 가진 인간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 행동을 하기라는 것은 아주 확신범 사상범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한 게 아니라 놀랍게도 봉사활동을 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했어요. 본인이 협박을 해도 그 협박에 잘 넘어가거나 또 주된 타겟이 되는 대상이 되는 거. 소위 말해서 심신이 약한, 특히 마음이 약하거나 또는 본인이 잘 꼬셔가지고 활용해볼 그 타겟 되는 그 대상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거 보면 봉사활동을 겉으로 내세지만은 본인의 범죄 타겟
되는 사람들을 파악하는 활동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죠. 그런데 범죄 심리 전문가라는 인간들이 이런 소리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진짜 이 범죄 행동을 한 사람을 책으로 읽었나, 이 범죄 행동한 사람은 책으로 만났지 직접 이 인간들이 범죄 행동하는 걸 보지도 않았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조주빈이 양면성 있는 인물로 보기 힘들다, 나중에 양형 참작을 기대하고 봉사행동을 했을 수 있다, 이런, 이게 말이에요, 소예요? 자, 진짜 조주빈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고 또 나중에 범죄행동 처벌에 대한 대비행동이라고 아주 합리적인 선택행동을 했을 거라고 분석하는 이 전문가들은, 본인이 실제로 조주빈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맹목적인 행동을 하면서 지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무슨 범죄 행동을 하는지 조금이라도 느끼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행동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지 않고 마치 당신과 같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이성적인 인간일 것이다 라는 그 믿음에서 이런 분석을 하는 거, 이분 조주빈을 인간으로 보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조주빈을 아주 치밀하고 컴퓨터처럼 로봇처럼 움직이는 그런 대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봤을까요? 하는 이 정도 분석은 가능하겠죠. 박사님, 그리고 궁금한 게요. 조주빈이 종로경찰서 나오면서 그 느닷없이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사장님, 김웅 기장님에게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라는 느닷없는 고백을 했거든요. 왜 이런 식의 자기 어떤 죄에 대한 자백이나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유명 인사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말을 했을까요? 궁금합니다. 오! 그 좋은 질문이에요. 그럴 때 어떤 또 전문가라는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찌질하게 미성년자 성착취하고 이 여자애들 내가 뭐 포르노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거 팔아먹는 거로 가지고 돈 벌었을 것 같냐?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경찰에 와가 잡힌 게 그것 때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죠? 나는 그렇게 찌질한 인간 아니에요. 나는 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손석희 사장이나 윤장현 시장이나 김웅 기자, 그러니까 다 님자를 붙였네요. 진짜 님자를 붙였을까요? 안 붙였을까요? 제가 이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거든요. 혹시 이런 추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경찰이 조주빈을 체포했을 때 왜 체포했을까요? 박사방을 만들어 가지고 동영상 포르노물을 올렸기 때문에 체포했을까요? 아니면 손석희 사장이나 윤장현 시장이나 김웅 기자를 협박해 가지고 돈을 갈취했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고 체포를 했을까요? 그런데 손석희 사장, 윤장현 시장, 김웅 기자한테 돈을 갈취해가지고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이 조주빈을 체포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를 경찰은 가지게 될까요? 그 사람들한테 협박한 혐의가 뭐고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로 가지고 기자들이 엄청나게 아마 경찰이든 그거를 힘들게 하겠죠. 그러면 조주빈 죽일 놈이라고 그럴까요? 아니 손석희 사장은 뭘로 가지고 돈을 뜯겼대? 윤장현 시장은 뭘로 가지고 돈을 뜯겼대? 김웅 기자는 뭘로 뜯겼대? 그러면서 거기에 관심을 하니까 그 자식들이 다 나쁜 놈이네. 나쁜 놈한테 돈을 뜯은 거, 야, 얘 조주빈 진짜 능력 대단하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젊은이 진짜 훌륭한 능력을 가졌네. 나게 되면 조주빈 죽일 놈이다 해가지고 조주빈이 지금 여성들을 성을 착취를 하고 조주빈을 수사를 하고 죽일 놈이라고 만드는 전선에 엄청난 지장이 있게 되지 않겠어요? 이거 심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온 나라가 난리가 치고 N번방, 박사방
이거 이야기하기보다는 손석희는 뭐로 가지고 대체 뭐가 낑기는 게 있었을까? 윤장현 시장은 대체 뭐로 낑기는 게 있을까? 김웅 기자는 대체 뭐로 낑기는 게 있을까? 라고 하면서 모든 사건이 이게 손석희는 뭐로 가지고 문제가 되죠? 네, 그 과천의 CCTV 그 밤늦은 시간에 주차장에서 그분은 누구랑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 다음에 윤장현 시장은 뭘까? 윤장현 시장은 왜 뜬금없이 매덕을 뜯겼는데 조지빈한테도 또 돈을 뜯기는가? 윤장현 시장님은 돈이 얼마나 많길래, 그리고 그분은 진짜 어떻게 뜯기길래 이렇게 이 평범한 대한민국의 백수 젊은이한테 이렇게 돈이 뜯기는 만큼 대체 무엇만 저지른 정치적으로 뇌물 주고 또 한 게 얼마나 많을까? 그러면 그거는 민주당 쪽인데 어떻게 될까? 손석희는 그러면 통합당일까? 김웅은 대체 어느 쪽일까?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지지 말아야 돼요? 네. 이러면 갑자기 사건의 정체는 여성 성약기 미성년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될까요? 그랬을 때 원래 만든 프레임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아마 저희 악마와 같은 짓을 멈추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조주빈조차도 무슨 프레임을 이미 언론에서 만들어 가지고 본인을 악마로 만들었는지 아마 착각한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조사받은 내용은 전부 다 N번방이나 박사방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다 손석희하고 윤장현이에요. 맞아요? 이름? 네. 윤장현하고 김웅한테 돈 뜯은 이 사기 사건, 이 공갈 협박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나왔는데 기자들이 기대하는 그는 마치 박사방, N번방, 뭐 미성년자, 일반 여성, 성추행, 뭐 노예 이거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추론한다면 어떤 놀라운 우리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나요?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뭐가 돼요? 저거 대단히가 단단해요. 근데 네. 이거를 두고도 또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은 조주빈이 자신의 사건을 정치적 이슈로 몰아가고자 쇼하는 거라고 또 분석을 해놨거든요. 그렇죠. 전문가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전문가 어떻게 돼요? 당장 다음 날부터 잘려요. 너 왜 그거 지금 우리가 만들어온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지금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조주빈 사건은 지금 손석희 과천 접촉 사고 일어났을 때 조주빈이 CCTV 블랙박스를 삭제한 게 자기라고 언급한 거, 그런 거 언급되는 거 아니야. 지금 언론 보도에는 그 경찰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수사를 해서 잡아냈기 때문에 그 불법적인 방법도 허용하는 법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전문가들이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요. 경찰이 뭐를 노리고 이 사건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이 지금 확실하게 나름대로 역할을 한 거는 지금 여성들 성착취하는 거, 또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불법 성과 관련된 거, 미성년자 착취하고 노예 만드는 이 거대한 업무를 경찰이 파헤쳤다라는 것까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도 나와가지고 한 소리하고 법무부 장관도 나와가지고 한 소리하고 대통령까지 국무에서 한 소리를 하는 거대한 사건으로 지금 대통령님의 관심에서 국무회의까지 한 사건으로 만드는 놀라운 일타쌍피가 아니라 일타오피까지 만든 기적을 만들었는데,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놀랍고 신기해서 좀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힘없고 약한 여성들의 경우 그냥 무력하게 끌려 들어가 노예가 되는
이런 놀라운 마법을 조지빈이 발휘를 했는데, 그래서 조지빈을 악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지빈이 말하는 악마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악마와 참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됐을 때 놀라워요. 이렇게 되네요.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신천지, 경제 위축, 가짜뉴스와 부정확한 정보가 넘쳐나는 시기. 이런 혼란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시대 최고의 멘토,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황상민 박사님을 모시고 삶의 가치와 방향성을 찾아보는 삶의 가치 설정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4월 25일 토요일, 삶의 등대를 찾고 싶은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관련 문의는 위즈덤센터. 해적을 소탕하고 우리 국민을 무사히 구해낸 아덴만의 영웅 혹시 들어봤니? 엄마 들어본 것 같긴 해. 석혜균 선장님 아니면 이국종 교수님. 황기철 제동님 너 몰라? 진해가 낳은 사성장군. 사성장군? 까맣게 타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시네요. 뭐 깨끗하시고. 오늘 좀 발랐습니다. 이 작전을 보고 굉장히 감명받았었거든요. 뭐 제가 했다기보다는 우리 부하들이,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책임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부하를 믿는 것,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 딱 두 가지였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성공시켜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그냥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부하들이 얼마만큼 훈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 훈련되어 있는 부하들을 믿고 지휘하는, 그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본인을 내세우기보다는 부하 직원이 잘하고 다들 그랬다고 얘기해 주셔서 이래서 인기가 있으셨구나. 지네분들한테 이렇게 자녀가 해군 사관학교를 입학하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뭐 진해는 바다지 않습니까? 예. 또 바다기 때문에 해군이 있고요. 항상 해군하고 함께 진해는 공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유일하게 시험 보러 가는 곳이 해군 사관학교였습니다. 해군이 된 것을 부모님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애양심이라고 할까요? 예, 굉장히 강하구나. 최근에 와서는 좀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희석된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마창진이라고 진해가 자꾸 통합이 된다고, 황원씨라고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그럼 진해 이름은 없어졌네라는 생각. 사실 이건 통합이 아니고 흡수 같아요. 그냥 10년에 완전히 진해가 매몰되어 버립니다. 경제도 반토막, 산업 일자리도 반토막. 누가 창원 속에 진해가 있다, 바다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진해의 성장 동력은 바다지 않습니까? 바다가 그냥 그 속에, 창원 속에 기계공업 도시 속에 그냥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어떤 군항이라는 그 역사적 의미, 근대 도시로서의 그 의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상실되어 버리고 정체성 자체가 그냥 사라진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아니고 100년을 내다보면 지금 단계에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야 다시 옛날의 진해를 되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항이 건설되면 약 14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거거든요. 전혀 과거와 새로운. 열자! 황기철이 열다! 하자! 황기철이 하자! 찍자! 황기철을 찍자! 여러분들 방송 시작하면서 왜 이게 뭐지? 뭐 4.15 총선이 황심소에서 시작이 됐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 있으셨을 겁니다. 네. 4.15 총선도 시작이 되고 한데 더 중요한 거는요. 제가 진해를 지난주에 갔었거든요. 근데 왜 갔냐면 진해가 저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해에 이제 국회의원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나오셨어요. 근데 고향에 이 저하고 성의 같은 형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국회의원 나오신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황심소에 그분을 좀 알리면 어떤 반응을 황심소에서 사람들이 보일까? 황심소 방송 자체가 심리상담 방송이기 때문에 뭐 이 정치나 시사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여기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오늘 한번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려고 올려놨습니다. 어떠세요?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